안녕하세요. 유튜브 채널명 김세용 발성배전을 운영하고 있는 김세용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LS 일렉트릭의 지판 보호계정기에 대해 보호협조했던 사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략 한 83페이지 정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약 1시간 정도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지판 2200FI 보호계정기를 통해서 보호협조했던 사례인데요. 보호계정기 정정 기준과 그리고 설비별 동작 특성 곡선, 그 다음에 OCR, OCGR, UVR, OVR, 그리고 SGR, 그리고 보호협조 검토 방법을 TCC 커브상에서 시간협조를 어떻게 보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방향성 보호계정기의 동작 영역 검토 사례 등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보호계정기 정정 계산 방법은 한전 송변전 보호 쪽에 나와 있는 보호계정 분야의 기준서를 많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이제 칼라북 시리즈 중에 버퍼북인 IEEE 242 안에 보호협조에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설명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도 같이 참조를 하고 있습니다. 보호계정기 정정 목적은 보호계통 구성이 적정한지 여부를 검토해서 보호계정기 간의 협조가 제대로 되도록 보호계정기 정정 및 적정한 정정값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주보호 동작이 실패하더라도 후비보호 동작을 통해서 개통호 안정화를 도모함으로써 개통을 안정적으로 운전하기 위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OCR 과전류 보호계정기들은 설비별로 변압기, 케이블, 전동기, 전력용 콘덴서에 따라서 약간씩 상이한 보호계정기 정정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한전의 기준을 적용해서 전격 전류의 150%로 한시 탭을 설정합니다. 그리고 변압기 같은 경우는 TR 2차 단락 전류의 0.6세크 이내에 동작하도록 한시 레바를 설정합니다. 순시 탭은 변압기 여자 돌립 전류에 동작하지 않고 변압기 2차 측 단락 전류에 5동작하지 않도록 대략적으로 한 150%에서 250% 사이에 순시 값을 설정을 합니다. 케이블 같은 경우는 보통 허용 전류 또는 케이블 허용 전류를 고려를 합니다. 그리고 전동기 같은 경우는 온도 계정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따라서 보통 서비스 팩터가 1.05에서 1.15이기 때문에 그 기동반 같은 경우는 전격 전류의 115%, 그 다음에 그 상위 쪽은 150% 정도를 설정합니다. 전력용 콘덴서도 150%가 아니라 리액터 부분에 맞춰서 120%, 130%로 낮춰서 설정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OCGR 지락과전류 계정입니다. OCGR 지락과전류 계정기는 접지 방식에 따라서 상이하게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직접 접지의 경우 최대 부하 전류의 30% 정도, 저항 접지 같은 경우는 메인은 30%, 그 다음에 분기 20%, 말단은 10% 정도로 한시 탭을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 한시 레바 같은 경우는 직접 접지 같은 경우는 지락 전류가 크기 때문에 0.62초 이하에 동작하도록 레바를 설정하고요. 저항 접지 같은 경우는 지락 전류가 작기 때문에 2초 이하. 그래서 이런 경우들은 보통 0.4초, 0.19초 이렇게 해서 갭당 순시가 디폴트가 40ms이기 때문에 0.15초 정도 갭을 봐서 0.19초 정도로 해서 설정을 하는데, 저항 접지 같은 경우는 0.5초, 0.8초, 아니면 0.2초, 0.5초, 0.8초, 1.1초 이런 식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요. 갭을 0.3초에서 한 0.5초 정도로 둬가면서 설정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순시 탭은 최대 부하 전류의 300% 이상 또는 한시 탭 값의 10배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한시 탭이 보통 30%니까 이거 10배 정도면은 300%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순시 같은 경우는 메인인 경우 피더 사고에 동작할 우려가 있는 곳에서는 순시를 제거하는 것이 일반적인 예입니다. CTI라는 게 있습니다. 코디네이션 타임 인터벌 해가지고 시간협조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버퍼북에 보시면은 1986이나 2001에 챕터 15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보통 0.3에서 0.5초 정도 되고요. 0.2에서 0.25초 정도 되는데 거기에 대한 갭을 약간씩 늘려보았습니다. 그래서 미니멈 CTI는 0.2에서 보시면 0.3초 정도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시면은 CTI가 필드 테스팅 없이 할 때는 유도 온파능 같은 0.35초 정도, 정지형은 0.25초 정도 됩니다. 하지만 이제 CTI가
필드 캘리브레이션이 있으면 여기서 0.05초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0.3초, 0.2초로 줄어드는데 이것들은 별도로 표시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0.2초, 0.3초로 줄어들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0.25초, 0.35초로 어시밍 된다고 추정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 협조 부분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상위 계정기하고 하위 계정기, 요 계정기하고 요 계정기 간의 이 CTI 코디네이션 타임 인터벌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0.3초 정도 또는 0.2초 정도 그 갭을 주도록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LS 일렉트릭의 GPAM 2000을 사용을 해봤었는데요. 앞에 볼트 2개, 밑에 볼트 2개, 그 다음에 여기 3개, 여기 3개를 풀면은 전면부가 빠집니다. 빠지면 이제 LCD 창에 있는 이런 보드가 나오는데요. 이 보드를 떼내도 안에까지 떼낼 수는 없습니다. 뒤에도 열 수는 없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회가 되면은 이런 것들 보호계정기들 다 뜯어서 한번 그 기판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도 한번 보고 있는데요. 여기 이제 옵토마스터라는 통신용 케이블을 위해서 전면부에서 통신을 해서 다운로드를 받아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직독성이 강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쉽게 이런 부분은 확인을 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보호계정기의 특성상 좀 많이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많이 만져보셔야지만 구조를 이해합니다. 그래서 하드웨어를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구조, 그 다음에 연결했을 때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매칭이 돼야지만 보호계정기를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GPAM 2000의 전면부 설명 자료입니다. 2020년 한 달 이내에 GPAM 2000은 단종이 되고요. GPAM 3000으로 이제 교체가 됩니다. 그래서 GPAM 2000이 한 276만원, GPAM 3000이 한 285만원 정도 해서 거의 한 280만원대에서 판매가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GPAM 2200 같은 경우는 아직 단종되지는 않았고요. 그래서 2200 같은 경우는 이런 펑션 키들을 이용해서 화면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GPAM 3000은 XGPAM의 화면을 쫓아와서 나왔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이제 이 GPAM 3000을 많이 좀 사용을 하실 것 같은데요. XGPAM이 워낙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아마 이런 GPAM 3000을 많이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XGPAM 터치스크린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기능을 보실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국산이 외산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신뢰성이 좀 적다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다 보니까 중요한 부하에는 거의 다 외산 계정기가 사용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GPAM 125 FI인데요. 뭐 DPR 100 타입도 있는데 예전에 GPAM 125 FI 같은 경우 계정기 동작 상태 표시 등을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었고요. 차단기 투입 개방 부분을 이렇게 보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어 통신 전원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된다라는 걸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면부 보호계정부의 버튼에 대한 설명이고요. 그 다음 계측 제어 부분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분해능이 OCGR 같은 경우는 레버가 0.0이 다니다 보니까 이제 그 기존의 모든 GPAM이 동일한 특성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진 않고요. 정확하게 동작 특성에 대해서 확인하고 정정을 하셔야지만 됩니다. 인커머나 피더 쪽 같은 경우 이와 같이 안시 요소라고 저희가 얘기했는데 50은 먼저 동작하기 때문에 순시입니다. 51은 한시입니다. 그래서 52는 차단기입니다. 그래서 51을 내오시고 차단기를 동작시키는 51은 한시고 차단기를 빨리 동작시키는 50은 순시다. 그래서 OCR 계정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27은 UVR, 59는 OVR, 64는 OVGR, 47은 이제 지금 결산 계정기, 67은 방향성 지락 계정기.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호 계정기는 과전류, 지락 과전류 같은 전류형 계정기, 그리고 전압형 계정기인 저전압, 과전압, 지락 과전압 같은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방향성을 판별하기 위해서는 전압과 전류가 필요하다 보니까 전력형 계정기, 선택 지락 계정기, 방향 지락 계정기가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결상보호라든가 역상 과전압 같은 그런 부분들도 별도로 판단을 해서 보고 있습니다. 전동기 같은 경우는 전동기 요소에 관련된 부분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과전류, 지락 과전류 같은 전류형 계정기, 그 다음에 저전압, 선택 지락 같은 이제 전압 또는 전력형 계정기가 사용이 되는데요. 불평형을 보호하기 위해서 46 전류, 47은 전압입니다. 불평형. 그리고 결상 부분은 47 POR, 페이지 오픈 릴레이를 사용하고 있고요. 불평형을 전류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 같은 건 서머 릴레이에서 49T나 49RMS를 사용하고 있고요. 기동 시에는 48, 기동 후에는 51L로 해서 기동 시간에 대한 모터 부분과 기동 후에 모터의 구속 부분을 검토를 합니다. 그리고 단속을 해서 모터 기동 시 이제 그 기동 횟수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7M을 통해서 모터의 내부 지락이라든가 단락 등의 권선에 대한 보호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CT 2개를 사용하거나 CT 하나를 이용해서 셀프 발란싱을 이용해서 사용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변압기 보호 계정기입니다. 변압기 보호 계정기는 이제 전류형인 과전류, 지락과전류 계정기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국내 법규상은 5MV 이상에서 5에서 10MV 사이에서는 경보용으로 비율 차동을 쓰게끔 되어 있고요. 10MV 이상에서는 트림용으로 반드시 비율 차동을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7T 같은 경우는 변압기 결선에 따라서 예전에는 CT의 결선을 바꿔서 결선했었는데 지금 디지털로 사용을 하면서 모든 CT의 결선은 Y로 쓰고요. 각변이만 넣어주시면은 87T를 세팅하시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연계선로 보호 계정입니다. 연계선로 같은 경우는 신재생에너지가 이제 그 송배전 설비를 이용해서 한전으로 전력을 판매를 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보통 병렬은 좀 조작 합의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전하고 연계를 해야 되다 보니까 TR 1차 측이 Y결선을 해서 한전하고 동일한 유효집지 계통을 맞춰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부에서 지락사고 나면은 지락사고 전류가 TR의 1차 결선을 통해서 이렇게 선로로 빠져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부 지락사고 시에 그 오동작할 수가 있기 때문에 67 계정을 이용해서 상부로 올라가는 보호 요소에 대해서는 동작하지 않고 내부 지락사고에만 보호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보호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향성 계정기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전압 계정기들이 있고요. 그 다음 주파수 계정기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전류 요소, 전압 요소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병렬운전 조작 합의에 관련된 부분, 그리고 한전과 연계선로에 관련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지만 됩니다. 과전류 계정기 동작 특성 곡선입니다. 그래서 과전류 계정기 같은 경우는 X축과 Y축이 있는데 Y축은 시간, X축은 전류입니다. 그래서 전류에 대해서 비례를 하는 게 아니라 반비례를 하다 보니까 반비례하는 여기서 정반환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그냥 반환시입니다. 반환시 스탠다드 인버스 또는 노멀 인버스라고 되어 있고요. 기울기가 급격해지면 강반환시, 기울기가 좀 더 급격해지면 초강반환시, 장반환시 같은 경우는 기울기에 상관없이 시간이 길게 동작하는 것들이 장반환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반환시 같은 경우는 모터 같은 경우에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20배 이상부터 직렬로 되는 것들은 CT의 전격이 과전류 정수가 OP20이다 보니까 20배 이상에서는 포화가 되다 보니까 개전 요소 안에서도 20배 이상에서는 포화되는 걸 고려해 가지고 일정한 정한시 특성을 가지도록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ABB 이건 RDM 타입 500 시리즈 계열인데 예전에 쓰던 타입들이고요. 지금 600 시리즈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특성 곡선은 IC 특성 곡선은 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20배 이상에서 포화되게끔 거의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퓨즈인데요. 퓨즈에 대한 이제 특성 곡선들입니다. 그래서 TCC 커브상에서 퓨즈는 거의 일직선에 관련된 특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ACB입니다. ACB 같은 경우는 지락 요소고요. 이게 장한시, 단한시, 순시 부분입니다. 그래서 장한시, 단한시, 순시 부분으로 설정 값을 조정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이 전면부 에 있는 이 타입들이 틀려지다 보니까 요즘 디지털로 나와 있어서 그런 부분을 통해서 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ACB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그 주접점이 있고 여기 아크 접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주접점이 이게 떨어지기 전에 아크 접점이 먼저 떨어집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아크 슈트 사이를 이렇게 흘러가면서 되기 때문에 정기적인 부분을 이쪽에서 접점에 마모 없이 이쪽으로 아크가 튀면서 정기적인 거리를 길게 만들어집니다. 그러면서 아크를 소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ACB는. 이제 요거는 수솔 MC10인데요. MC10 같은 경우는 퓨즈하고 비슷한 특성들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여기는 퓨즈하고 동일한 특성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쪽은 이제 단한시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카탈로그에서 어떤 부분을 의미하는지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밑에서 이렇게 그 설정 값을 조정해가지고 요 값들을 조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순시에 관련된 트립 범위를 여기서 조정을 가능하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릴레이하고 ACB가 같이 있는 경우 어떻게 되는지 보시면 아까처럼 장한시, 단한시, 순시가 이렇게 그 자체 내장형으로 동작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보호 계정기를 별도로 썼다. 그러면 이와 같이 동작이 되는데요. 이 값을 올릴 수도 있고요. 이 값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ACB보다 릴레이 값이 1차 측 보호 계정기 값은 올라가게끔 설정을 해주셔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ACB에 있는 릴레이는 상위 TR 1차 측에 있는 계정기보다는 떨어지게끔 그렇게 구성이 되도록 설정을 하셔야지만 됩니다. 변압기 서머 리미트 커브입니다. 변압기 서머 리미트 커브라는 것은 카테고리 1, 2, 3, 4에 따라서 용량들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서머 리미트 커브의 공식은 I자승 T는 1250입니다. 그리고 발전기 같은 I자승 T는 뭐 20, 30, 40이기 때문에 발전기 같은 건 빨리 소선이 되고요. 변압기 같은 건 오래 견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문제인데 문제는 이제 전류의 자승에 비례를 하다 보니까 전류가 커지면 이 시간이 예를 들어 1이면 1의 자승은 1250입니다. 근데 10의 자승은 이게 100이죠. 그러면은 100이면은 이게 12.5가 되겠죠. 그럼 이게 1000이면은 시간이 더 줄어들겠죠. 1, 10, 100천에 따라서 이 시간은 기하급수적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카테고리 1, 2, 3, 4에 대한 설명이고요. 이쪽이 보시면은 인프리퀀트 폴트, 자주 일어나는 사고. 이쪽은 죄송합니다. 이게 프리퀀트 폴트, 자주 일어나는 사고. 이거 인프리퀀트 폴트 해가지고 자주 일어나지 않는 사고에 대해서 보호하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카테고리 1에서 실선 부분과 그 점선 부분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모터의 특성 곡수입니다. 모터 같은 경우는 서머 리미트 커브를 이와 같이 주어지는데 B는 그 파란색이죠. 그래서 이거는 콜드 커브입니다. A는 빨간색이죠. 핫 커브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차가운 상태에서는 B, 파란색에서 모터를 기동하게 되면 빨간색인 A 쪽으로 자동적으로 내려옵니다. 여기서 요게 서멀 커브가 됩니다. 그리고 모터가 기동할 때 100%에 기동할 때는 보통 LRC, 로크드 로드 커런트가 한 600% 정도 기동을 하다 보니까 여기서는 한 7초 정도에 기동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동 토크가 크기 때문에 동작 시간이 빨라지는 겁니다. 근데 기동 시간이 이제 요거의 전압의 한 80%, 그러면 80%일 때는 기동 토크가 줄어듭니다. 그러면 68에 48이니까 한 480%, 80% 전압에서는 한 7, 8초 정도가 되겠죠. 이런 것들이 시간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관련된 시간을 여기에 적게끔 되어 있습니다. 똑같이.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됐을 때 7초, 요거에 됐을 때 한 18초 정도로 이렇게 설정을 해놓고 그때 걸리지 않게끔 1차 측, 2차 측 이렇게 해가지고 이 서멀 커브하고 모터 기동 특성 곡선 사이에다가 여기 1번하고 2번이라고 하면은 1번 파란색, 2번 빨간색으로 해서 각각 세팅을 해서 적절하게 보호 협조가 되도록 그 MPR을 설정하시면 됩니다. 보호 계정기 정정 계산인데요. 싱글라인 다이어그램이 이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이쪽엔 3000짜리 TR, 이쪽엔 1000짜리 TR입니다. 그래서 얘는 계산할 때 3000하고 1000을 더한 4000에 대한 용량으로 계산하고요. 얘는 3000에 대한 용량으로 계산합니다. 얘는 1000에 대한 용량으로 계산합니다. 그리고 얘는 430짜리 모터다 보니까 430에 대해서 설정을 하고요. 얘는 이제 그 TR 용량이 1250짜리입니다. 그래서 1250에 맞춰서 설정을 하시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번호를 한번 붙여서 봤습니다. 한시차 보호 협조를 하기 위해서 얘를 1번, 그리고 얘를 2번, 얘를 3번, 그 다음 TR 2차 측을 4번, 그 다음에 모터의 시작점을 피더반을 5번, 모터의 기동반은 6번, 그리고 나머지 부분을 7, 8, 9, 10, 11, 12로 이와 같이 간단하게 요약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그 다음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11번, 12번에 있는 각각의 설비, 변압기하고 전동기하고 그 다음 콘덴서하고 이런 설비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설정해야 되는지를 OCR과 그 다음에 OCGR, 그러니까 과전류, 지락과전류 부분에 대해서 설정 방법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OCR 부분을 먼저 보시면요. 1번 부분은 지금 보통 OCR 같은 경우는 한 시탭에 125에서 175%를 설정하도록 IEEE 나와 있습니다. 근데 한전에서는 거의 150%를 하기 때문에 거의 150%를 설정합니다.
그리고 OCR 한시레버 같은 경우는 전후위 계정기의 협조를 고려해서 설정을 하는데 보통 TR 2차 3상 단락 주류에 0.6초 이내로 설정을 하시게끔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OCR 순시 탭은 TR 2차 3상 단락 주류에 오동작하지 않도록 150% 이상 고려를 합니다. 근데 OCR 순시 레버는 보통 디폴트는 40ms에 동작하고요. 여기서 0.2초 이내에 동작을 시키게끔 위해서 0.15초씩 이렇게 협조를 봐가면서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1번 쪽은 보통 150%를 봐야 되는데 여기서는 편의상 TCC 커브 안에서 갭을 보여주기 위해서 200%를 정했습니다. 여기 1.2초, 여기 0.9초, 여기 0.6초 해가지고 TR 1차 측을 0.6초로 봐야 되는데 여기서도 개념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여기를 0.6초, 그 다음에 CTI가 0.3초 정도 있어야 된다고 그랬으니까 여기는 0.9초, 그 다음에 여기는 1.2초로 본 겁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여기가 1.2초면은 여기는 그냥 0.6초로 봤습니다. 그래서 갭이 여기서는 용량도 얘는 4000에 대한 용량, 여긴 3000에 대한 용량, 여긴 1000에 대한 용량이기 때문에 갭이 훨씬 더 많이 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시 부분은 말단이다 보니까 여기가 0.04초, 여기가 0.1을 더하면 0.19초, 0.19에다가 또 한 번 더하게 되면 0.34초, 0.34에다가 또 1호를 더하니까 0.49초가 되도록 이렇게 설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0.49초, 0.34초, 여기는 150%, 1.2초에서 0.3초를 빼서 0.9초, TR 폴트, TR 2차 폴트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150% 0.6초로 봤습니다. 여기 1.2초고 여기 0.6초이기 때문에 갭이 차이가 많이 날 겁니다.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0.9초, 0.6초, 그리고 전체 메인이다 보니까 여기서 지락사고 났을 때 얘가 순시가 동작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순시는 제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빨간색은 한시 탭, 초록색은 한시 레바, 파란색은 순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두 개를 나눠놨는데요. 여기처럼 기동반 같은 경우는 빨리 동작하게끔 위해서 115%, 그 다음에 이쪽 피더반은 150%, 그리고 기동시간이 12초다 보니까 기동시간에 동작하지 않도록 12초, 얘는 기동시간에 한 20% 정도 여유를 줘서 여기 115, 150 하듯이 여유를 줬습니다. 그리고 여기하고는 충분히 여유가 됩니다. 왜냐면 TR 용량이 얘는 3000짜리고 얘는 430밖에 안 되기 때문에. 물론 이제 도립전류 같은 거는 고려를 해 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순시 같은 경우는 얘가 0.04초, 여기다 0.15를 더하다 보니까 0.19초, 여기다 또 0.15를 더하다 보니까 0.34초, 여기다 또 0.15를 더하다 보니까 0.49초로 이렇게 갭을 보기 위해서 좀 설정을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마찬가지로 동일한 시간, 그리고 여기 콘덴서 같은 경우는 150%, 120% 정도로 낮춰놨고요. 시간은 0.4, 0.19초로 했고요. 여기 같은 TR 2차 같은 경우는 제거를 하고 0.04초 마이너스 갭으로 해서 봤습니다. 그리고 여기 같은 건 말단이기 때문에 빨리 떨어뜨려줘도 되기 때문에 전후위 간 협조를 고려해서 최대한 낮게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통은 여기는 그 TR 1차를 150%를 놨는데요. 고객의 요청에 따라서 TR 1차를 150%, TR 2차를 140% 주는 케이스도 있다 보니까 이렇게 설정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OCGR 부분은 그 접지 계통에 따라서 틀려집니다. 그래서 변압기 결선 기준으로 접지 계통이 변경이 됩니다. 변압기가 델타 델타, 델타 Y, 델타 Y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영상 임피던스가 끊어집니다. 변압기 델타 Y가 있었을 때 델타 결선이 있으면 끊어집니다. 그래서 끊어지는 부분 때문에 보시면 되는데 여기 구간은 직접 접지 계통이고 여기 구간은 직접 접지 계통입니다. 여기도 직접 접지 계통입니다. 여기 구간은 비접지 계통입니다. 그래서 TR 결선으로 OCGR 부분을 각각 끊어지기 때문에 OCR은 정상분, 역상분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쭉 봐주셔야만 됩니다. 위에서부터 1, 2, 3, 4 아까 보셨던 것처럼 1번, 2번 그 다음에 여기가 4번 이었죠. 1번, 2번, 3번, 4번, 4번, 5번, 6번 1, 2, 4, 5, 6을 같이 봐주셔야만 됩니다. 이렇게. 근데 지락은 1번하고 2번, 1번하고 3번만 비교를 해보시면 되고 4번하고 5번, 6번, 4번하고 뭐 7번, 8번, 4번하고 9번, 10번, 4번하고 11번, 12번 이런 식으로 밑으로 내려가면서 보입조를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OCGR 한시택 같은 경우는 전격 전류의 30%를 보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직접 접지 계통을 기준으로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일선 지락 전류의 0.6초 이내 지락 전류가 워낙 크다 보니까 0.2내 선정하고요.
전격 전류의 30%인데 300%, 한 스텝에 한 10배 정도 됩니다. OCGR 같은 경우는 말단은 보통 순시가 40ms에 동작하기 때문에 40ms를 보고 거기에 여유를 한 150ms씩 협조를 보시면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OCGR로 협조를 보기는 좀 많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보시면 30%의 0.2초를 봤습니다. 최대. 그리고 순시 부분은 여기 0.19초를 봤는데, 그건 왜 그러냐면 여기가 0.04초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락전류 0.2초 이내에 오게끔 30%를 같이 봤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30%에 0.2초, 0.4초. 한데 전격 전류가 얘는 1000kV짜리고 전격 전류가 3000짜리고 얘는 전격 전류가 4000짜리이기 때문에 그 전격 전류의 픽업 부분은 다 각각 상이하게끔 설정이 될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레바도 전위간 협조를 봐서 0.2초 이내에 내게끔 적절하게 선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직접 접지 계통, 여기도 직접 접지 계통입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보통 저항 접지 같은 경우는 트릭에서 저항은 그 전격 전류를 하지 않고 최대 일선 지락 전류를 하다 보니까 최대 일선 지락 전류의 메인은 30%, 분기는 20%, 말단은 10%를 해서 30A, 20A, 10A 식으로 차등을 주게끔 되어 있고요. 얘는 한 2초 이내로 해서 뭐 0.2초, 0.5초, 0.8초, 1.1초 뭐 이런 식으로 갭을 줘서 설정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OCGR 순시 같은 경우는 이와 같이 협조 내에서 더 갭을 줄 수도 있습니다. 시간 협조를. 비접지 같은 경우는 SGR 선택지락 계정기의 감도를 설정해 줘야 되는데요. 영상 전압의 감도 부분은 뭐 보통 30% 정도를 설정하기 때문에 3차측 190%에 30V인 30%인 57V를 설정하고요. I0 값은 200대 1.5mA짜리다 보니까 보통 200mA 내지 150mA에 동작하도록 감도를 설정합니다. 위상각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케이블의 그 양에 따라서 틀려지다 보니까 보통 최대 감도각을 뭐 45도에서 60도 정도 사이로 조정을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접지 계통은 이와 같이 설정을 하고 계십니다. 보호계정기 정정 계산입니다. OCR 1번입니다. 그래서 200대 5 계정기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집함 2200에 대한 요소에 대한 범위입니다. 그래서 어떤 범위 내에 따라서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계약 최대 전력의 150에서 170%인데 여기서는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200% 정도를 설정해 봤습니다. 그래서 전격 전류가 100A인데 CTB가 200도입니다. CTB가 보통 150% 정도를 설정하는데 200도다 보니까 설정값이 0.75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설정값이 여기는 IN이 5A다 보니까 그 5로 나눈 1.0 IN으로 되어 있는데요. 아날로그 계정기 기존에 설명드렸던 5A하고 1.0 IN은 동일한 값입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계산을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값을 줄임으로 인해 가지고 부담을 더 줄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0.756이라는 거는 CTB가 좀 크구나, 세팅값을 보통 150%를 하는데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 정도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요게 200% 정도로 설정했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레바는 수전 변압기 2차 3상 단락줄에서 0.6초 이하인데 지금 이제 전위 보호 계정기 동작 시간이 0.3초를 하다 보니까 TR 1차를 0.9초로 봤습니다. 그래서 4000의 용량을 1.2초로 앞에서 설명드린 겁니다. 그래서 1.2초가 되게끔 하는 레바는 0.4입니다. 근데 보통 저희가 레바는 0.2에서 0.3 정도가 설정이 됩니다. 그래서 레바가 0.4니까 이거는 좀 많이 올려져 있다는 걸 여러분들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면 1.2초로 되어 있으니까 보통 0.6초로 하게 되면 한 0.25에서 0.3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게 0.4까지 올라갔으니까 시간이 많이 올라가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감을 잡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순시택 같은 건 보통 150%에서 250% 정도인데 여기는 200% 정도로 메인이다 보니까 좀 더 순시 갭을 올려놨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한전하고 협조를 보다 보면은 시간 타임에 따라서 12사이클을 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은 한전하고 또 협의를 하셔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보셨던 것처럼 순시 레바는 0.15초를 가산하게 해서 0.49초, 그 다음에 그 밑에는 0.34초, 그 밑에는 0.19초, 그 밑에는 0.04초 해가지고 0.04, 0.19, 0.34, 0.49 이런 식으로 4단계로 0.15초씩 순시 갭을 둔 거를 보시면은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OCGR입니다. OCGR 같은 경우는 0.2초 이내에 되게끔 돼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계약 최대 전력의 30%, 100A에 30%다 보니까 30A입니다. 그래서 한 0.3 정도의 탭이 들어가 있고요. 근데 레바는 최대 일선 지락줄에서 0.2초, 0.2초에 세팅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0.28 정도가 된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레바는 0.2에서 0.3 정도의 설정이 돼 있다라고 보시면은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CTB가 적절하게 선정이 된 경우 그 범위 안에 거의 설정이 됩니다. 그리고 순시탭 부분은 최대 부하 전력의 300%,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는 이렇게 계산이 되고, 여기 같은 OCGR 같은 경우는 TR의 결선에 따라서 끊어진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0.04하고 0.15, 그래서 0.19초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0.04하고 0.15 갭을 두고 0.19 정도 갭밖에 없고, TR을 기준으로 끊어져 있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는 틀려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OVR입니다. OVR 같은 경우는 보통 그 전격 전압의 120%를 보는 경우도 있고 130%를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전압이 보통 10% 허용 범위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조금 더 민감하게 하기 위해서 115%에 세팅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전압이 올라가면 기기들이 파손이 일어나기 때문에 보통 2초에서 3초 정도로 설정을 합니다. UVR입니다. UVR은 70%나 80%에서 2초에서 3초 정도로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일반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메인 같은 경우는 좀 늦게 동작하게 70% 3초, 그 다음에 여긴 70% 2초, 여기는 80% 뭐 3초, 여기는 80% 2초,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갭을 틀리게 설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3000kV짜리 1차적 OCR입니다. 여기는 120대 5인데 전격전을 보니까 75.6이네요. 그러면 CTB가 적정하게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것들을 보시면 한 스텝 값을 한번 계산해 볼까요? 그래서 여기는 풀로드 암페어는 75.6A인데 인러시 커렌트는 6배에서 12배 정도입니다. 그래서 인러시 커렌트에 동작하지 않도록 순시 값을 봐주셔야 되고요. 안시 포인트에 또 동작하지 않도록 또 순시 값을 봐주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던 900A, 1000A보다 높은 순시 탭 값이 설정되어 있는지를 뒤에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한 스텝은 전격 전류의 150%니까 4.7이니까 0.9 정도가 나왔죠. 이런 것들은 적정하게 CTB가 선정되어 있는 겁니다. 5A 정도에 맞춰서 설정되어 있으면. 그리고 TR2차 삼상 단락 고장 시 0.6초 이하인데 TR2차를 0.6초로 봤기 때문에 TR1차는 0.6초 플러스 0.3초에서 0.9초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메인은 1.2초로 봤던 거죠. 그래서 요것도 0.4니까 좀 많이 높은 편이죠. 그래서 0.3 정도가 적정한 레바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베린버스 강반한 C타입을 사용을 했고요. 그다음 순시 탭은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70.85를 하게 되면 14,000A입니다. 14,000A니까 아까 보셨던 1000이나 뭐 이런 그 부분보다 훨씬 더 높은 부분이죠. 여기 보시면 1000보다는 훨씬 더 높은 부분이 되는 겁니다. 세팅 값이. 그래서 순시 값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680으로 되어 있으니까, 죄송합니다. 이게 1680이니까 아까 보신 1000보다는 높게 순시 값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작 시간은 밑에 0.04, 0.19, 그 다음에 0.34, 그 다음에 0.49 이런 식으로 설정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OCGR 부분입니다. OCGR 같은 경우도 보시는 것처럼 전격 전류의 30%다 보니까 3000kV에 대해서 30%가 되는 겁니다. 근데 세팅 값이 0.063인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레버가 한시 탭이 0.1부터 밖에는 설정이 안 됩니다. 물론 요즘 디지털 계정은 0.05부터 세팅되는 타입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 제품은 지팜 125FI는 0.1부터 밖에는 세팅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0.1에다 최소값을 세팅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 비율은 좀 더 높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락 전류에 0.2초 이내에 동작하도록 설정하게끔 되어 있고요. 0.2초에 동작하도록 설정하면 보통 레버가 0.2에서 0.3 정도에 온다. 그리고 최대 부하 전류의 300% 정도 되게끔 설정하고 말단이다 보니까 0.04초에 설정되어 있다는 걸 보시면 됩니다. 왜 TR1차부터 TR 결선으로 해가지고 지락 부분은 끊어지기 때문에 얘가 말단이 되는 겁니다. TR1차가. 그 TR2차가 또 다시 메인이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지락은. 하지만 단락은 다 연결이 됩니다. 4번입니다. 단락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상위 계정기하고 협조를 봐주셔야지만 됩니다. 지락은 새로 시작하는 계정기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전격 전류는 262.4인데 CTB는 400도니까 이것도 적정하게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150% 정도로.
0.98이니까.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서 0.4에서 0.6초인데 지금 0.6초로 봤기 때문에 레버가 0.4 정도 되는 겁니다. 0.4초 정도를 보게 되면 레버가 한 0.3 정도 이하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 같은 전체 메인이기 때문에 그 순시를 제거해 놨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여기 부분이 4천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4천. 여기 부분이 3천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1000짜리는 이쯤에 옵니다. 나중에 보시면 이쯤에. 그래서 4천하고 3천을 보고 4천하고 1000을 봅니다. 설비에서. 그리고 이게 4천짜리고 여기 3천짜리입니다. 그래서 얘가 200%를 했기 때문에 확실히 갭이 있는 거고 이걸 150% 하면은 4천하고 3천은 큰 용량 차이가 없기 때문에 같이 붙여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 갭을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좀 틀리게끔 해놨습니다. OCGR은 따로 봅니다. 따로 보는데 여기서는 그냥 편의상 그 같이 보게끔 해놨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4천짜리, 요건 3천짜리. 근데 아까처럼 얘는 세팅 값이 안 나와서 좀 더 높게 세팅됐던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값들이 차이가 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자, 3번 부분 보시면은 TR 1차 측입니다. 근데 얘는 1000짜리죠. 그러면은 1번하고 3번을 봐야지만 됩니다. 1번. 1번은 4000짜리고 2번은 3000짜리고 3번은 1000짜리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갭이 많이 차이가 날 겁니다. 그래서 전격 전류 25.2A에 대해서 150%를 하게 되면은 이것도 CTB가 40도 오니까 적정하게 선정됐다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레바는 여기 같은 경우는 다이렉트로 0.6초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여기는 0.47로 올라가 있죠. 그러니까 꼭 그렇지는 않다. 이게 뭐냐면 그 TR 2차 고장 전류 부분에 대해서 고장 전류 값이 작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얘는. 그래서 TR 2차 고장 전류에 0.6세크를 하다 보니까 보통 일반적으로는 레바를 한 0.3 정도 보면 되는데 이와 같이 용량이 작은 변압기 같은 경우는 레바가 좀 더 올라가는 경우도 있다는 걸 보시면 됩니다. 순시택 같은 경우는 150% 세팅을 했고요. 동작 시간은 0.15초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0.04에 0.15를 더하면 0.19고 0.19에 다시 0.15를 더해서 0.34가 된 겁니다. 3번 OCGR 계정기는 말단입니다. 말단이다 보니까 얘는 30%에 설정했지만 0.2초에 설정하고 0.2초에 설정했을 때 레바는 0.28 정도가 됩니다. 근데 여기는 순시 부분에 대한 시간은 0.04가 되는 겁니다. 말단이다 보니까. 그래서 앞에 보셨던 그런 그 전체적인 틀을 보시면 됩니다. 1번하고 2번, 1번하고 3번, 그 다음에 4번, 1, 2, 4를 같이 보면 되고요. 1번, 3번을 보면 되고 그 다음 4, 5, 6을 보시면 되고 4, 7, 8을 보시면 되고 이런 식으로 앞에 보셨던 그 순서도, 개통도에서 어떤 식으로 협조를 볼 건지를 보시고 서로 간에 협조를 봐주셔야만 됩니다. 중간에 하나가 메인 같은 경우는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가장 큰 용량에 대해서 협조가 보여지면은 작은 용량에 대해서는 당연히 협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4000짜리하고 3000짜리를 협조를 보고 나면 4000짜리하고 1000짜리는 당연히 협조가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셨던 것처럼 얘가 4000짜리면은 얘는 1000짜리는 이렇게 뚝 떨어집니다. 4000하고 1000이니까 아까 4000하고 3000을 봤죠? 그러니까 4000하고 1000은 당연히 협조가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4000하고 1000에 대한 지락 부분도 당연히 협조가 나오는 겁니다. CTB가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얘는 200도 오고 얘는 40도 오라는 얘기는 정격 전류 자체가 차이가 많이 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비접지 계통 쪽에 대한 부분을 볼 텐데요. OCR은 비접지 계통하고 상관없이 같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4번, 5번, 6번을 같이 봐주셔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5번 같은 경우는 150%를 받습니다. 기동반이 115%를 받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동작 시간 12초에 대해서 또 1.2%, 20% 여유를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0.3 정도, 0.266 정도의 레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모터 같은 건 롱타임 인버스로 설정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건 지금 몇 번이라고 했죠? 5번이라고 했죠. 5번은 12초 곱하기 1.2, 6번은 12초로 받습니다. 그래서 얘가 좀 더 여유 있게 본 거죠. 그리고 5번은 한시 탭을 150%, 그 다음 6번은 한시 탭을 115%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순시 동작 전류도 보시면 것처럼 3상 단락줄 1.5배, 인출점 선간 단락줄 이하에 정정하고 운전 전류 6배 이상에 정정하고 전의 부장치 1.5배 이상 정정해서 이런 것들을 다 봐서 가장 문제되지 않는 세팅 값으로 해서 설정을 하는 겁니다. 모든 거에 동작하지 않는 세팅 값으로 해가지고 봐가지고 설정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말단에
6번이 0.04초다 보니까 5번은 0.19초로 설정을 해놨습니다. SGR 계정기입니다. SGR 계정기는 지금 이제 그 충전 전류를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케이블의 충전 용량을 계산해 주셔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IR과 IC의 감도각도 봐주셔야 되는데, 여기서는 계략적으로 영상 전격 전압의 190V에 30%인 57V에 세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영상 전류는 한 150에서 200mA의 감도에 동작할 수 있도록 세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영상 전압의 30%인 57V, 각도는 보통 45도 정도 세팅하시면 문제는 없고요. 케이블의 길이가 긴 경우는 한 50도에서 60도 정도까지도 올려주셔야지만 됩니다. 그리고 그 SGR 계정기 같은 경우는 사실 경보 SGR 계정기 같은 경우는 경보 타입 같은 경우 200mA 감도에서 한 7초에서 8초 정도 동작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작 시간은 좀 또 여유가 있지만, 여기서는 말단이다 보니까 빨리 동작시키기 위해서 0.05초를 했습니다. 모터 쪽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시간은 상위 계정 기간에 조금씩 시간을 두고 조정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6번 부분입니다. 6번 부분은 이제 요구에 대해서 115%를 보겠다고 그랬죠. 그래서 115%를 보게끔 그렇게 설정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12초 정도를 봤습니다. 그리고 순시 탭은 전동기 기동전류에 동작되지 않도록 기동전류 한 200% 정도 설정을 해주시면은 전혀 동작할 일이 없습니다. 사고 전류면 동작을 하겠죠. 보시는 것처럼 여기서는 모터 기동곡선이 있습니다. 도립전류가 있고 기동전류가 있고 그 다음 정격전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동전류에 동작하지 않게끔 시간이 충분히 길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롱타임 인버스를 쓰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 OCR 2번이면은 TR 1차 3000kV 1차 측이죠. 요거는 TR 2차 3000kV 2차 측입니다. 4번. 그 다음에 5번 부분 봐야 되겠죠. 2번, 4번은 거의 같은 구간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4번은 150%에 설정되어 있죠. 5번이 150%, 6번이 115%죠. 그렇게 해가지고 모터 서멀 부분이 이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모터 서멀 부분 이내에 동작하도록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ABB RM543의 세팅 테이블입니다. 이와 같이 뭐 0.9IN 세팅 레인지는 몇 도인데 요거 같은 방향성 계정은 한 60도 정도에 세팅했다. 이런 정도를 보시면 되고, 전압에 대한 비율을 얼마를 했다. 그래서 뭐 DOC6로 뭐 DOC6i DOC면 방향성 계정입니다. Direction of Current 이런 부분이요. UV3는 언더 볼테이지 뭐 이런 부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건 ABB는 이런 식으로 이제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ABB 예전에 RF541이나 512 같은 세팅 테이블은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보통은 이제 그 보호협조 계산을 할 때는 세팅 테이블이 있고요. 세팅 계산서가 있고 TCC가 커브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현장에서 세팅할 때는 계산서를 일일이 다 보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세팅 테이블 주면은 그 세팅 테이블에 있는 내용들을 보고 그 엔지니어들이 세팅을 하고 테스트를 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그 값이 어떻게 나왔는지 세팅 계산서에서 상세한 내용을 보셔야지만 됩니다. 그리고 TCC 커브상에서 이 커브들이 어떻게 능동적으로 상위 계정기하고 뭐 하위 계정기 간의 전후위 보호 계정기 간의 협조가 얼마만큼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됩니다. RF630이나 615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세팅 테이블을 만들어 놓은 적이 있었습니다. 요거 같은 경보전기인데요. 방향성 계정기가 어려운 게 여러분들이 보호 계정기 어려운 게 스칼레량을 보는 게 아니라 벡탑을 봅니다. 그래서 벡탑을 보다 보니까 이제 A선 지락시, B선 지락시, C선 지락시 또 기준점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서 전압의 기준이 막 플러스 마이너스 막 바뀌기도 합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경보전기 같은 경우 30도, 67 방향성 계정기를 여기서 시계 반대 방향이 정상입니다. 그래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30도가 돌아온 그 부분을 최대 감도각으로 해서 세팅이 되어 있는 겁니다. 군의 사고에 대해서. 근데 이제 결선이 이제 군의 사고에 대해서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결선이 만약 이렇게 방향이 반대로 되어 있다. 그러면은 방향이 반대로 해서 군의 사고를 이쪽으로 동작을 하다 보니까 오동작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개념을 써놓은 겁니다. 67G인데 GPT를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지락 시에는 영상 전압이 그 마이너스로 들어옵니다. 마이너스로 들어오다 보니까 지금 거기서 이제 또 그 전류가 또 뭐 지락 계통에 따라서
뭐 60도, 90도 이렇게 또 틀어지거든요. 진상인 전류가 흐르다 보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일 때 이와 같이 흐릅니다. 그래서 시계 방향으로는 300도, 죄송합니다. 시계 방향으로 300도, 시계 반당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60도를 했을 때 요 구간이 설정이 되는 겁니다. 앞에서 하고 동일한 요 30도 구간을 맞추기 위해서는 얘는 67N 같은 경우는 개념이 GPT를 사용했을 때는 플러스 300도 내지 마이너스 60도로 설정해야지만 동일한 구간의 그 동작 영역을 동작하도록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계정기의 메이커에 따라서 기준점이 틀려지기 때문에 정확하게 보셔야지만 되고요. 실질적으로 보호계정기 동작 특성을 시험하실 때도 이런 벡터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서 결선에 맞게끔 시험을 해주셔야지만 됩니다. 67N에서 3PT를 사용했을 때는 마이너스 영상전압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플러스 영상전압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보통은 플러스 영상전압인데 GPT를 쓰다 보니까 GPT 쪽으로는 마이너스 V0 값이 들어오거든요. 근데 3PT는 플러스 V0 값이 들어오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이와 같이 설정을 할 때 얘는 60도, 300도가 되는 거죠. 이렇게 거꾸로. 얘는 요걸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설정을 하게끔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런 것들은 나중에 각도에 따라서 기준점에 대한 각도 부분이 조금씩 틀려져야 될 수도 있습니다. 요건 신재생에너지에서 지팜 2200DG를 사용했던 샘플인데요. 보셨던 것처럼 이제 세팅 테이블입니다. 그래서 요 테이블만 보고 곡선 01에 이런 OCR 부분이 있고 G01에 OCR 계정기가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협조 곡선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세팅 값하고 동일한지, 계산서하고 동일한지, 그 다음에 상세 계산서하고 적정하게 맞게끔 되어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 작성했던 그 샘플들을 보여드리면요, 이와 같이 상세하게 컬큘레이션 관련된 데이터를 설정해 놓고 OCR에 대한 한시 탭이 어떻게 설정됐는지, 한시 레버가 어떻게 설정됐는지, 순시 탭이 어떻게 설정됐는지, 그리고 순시 탭을 설정하기 위해서 이제 고려해야 되는 사항들이 뭐가 있는지, 그리고 방향성 계정기를 고려할 때 필요한 그 영상 전압 감도하고 영상 전류 부분들을 보고요. 그 다음에 레버라든가 방향, 기준각 등을 어떻게 설정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결선에 따라서 이런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정확하게 확인하도록 그 벡터적으로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27, 59, 81, 그 다음에 OUR, 비율, DT분의 DF, 계정기도 여러분들이 세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OCR 계정기 같은 경우는 이와 같이 설정값이 다 틀리게끔 말단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MC12까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MC12에 대한 특성까지 해서 OCR은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개통도가 없네요. 보통은 이 옆에 개통도를 집어넣는 게 있고요. 이걸 다 뽑게 되면 이 옆에 개통도가 별도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편의상 개통도는 생략을 했는데요. 뭐 상위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부분은 22,900인데 이 MC12들은 뭐 480V나 이런 계열이겠죠. 그거에 대한 전류를 22,900으로 플롯을 체인지해서 지금 그림을 그려놓은 겁니다. 비율을. 그래서 이 비율도 지금 제가 밑에 빼놔가지고 비율이 몇 배짜리인지 잘 모르겠네요. 그래서 그런 부분 보시면 되고요. 요거 같은 것도 보시면 지락 부분이다 보니까 지락 부분은 따로 별도로 이와 같이 구성을 하도록 해놨습니다. 워낙 양이 많다 보니까 제가 좀 빨리빨리 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추후에는 좀 더 상세하게 천천히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가지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OCR, OCGR, UVR, OVR, POR, SGR 같은 유도원판형 계정기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또 설명드릴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유도원판형 계정기의 기본 원리, 그 다음에 전력계통 해석용 활용 방법들, 그 다음에 수배전 설비들, 그리고 각종 1호사를 감리를 하면서 했던 그런 사례들, 그리고 제가 이제 대관 업무 했던 사례들, 그리고 뭐 예전에 제가 학원에서 강의했던 그런 자료들을 유튜브에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보시는 유튜브 동영상 채널명 김세용 배전을 통해서 뭐 구독과 그 다음에 알람, 좋아요를 눌러주시면은 제가 이런 동영상을 작성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그 지판 보호계정기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지판 보호계정기 한시 탭, 한시 레바, 그 다음 순시 탭, 그리고 각종 뭐 보호계정기 정정 기준, 그 다음 TCI, 뭐 CTI라고 얘기하죠. 코디네이션 타임 인터벌에 대한 시간을 0.2에서 0.3초간
그 갭을 적어가면서 TCC 커브 상에서 이제 한시 탭의 설정값과 한시 레버의 설정값 부분을 적절하게 하면서 한시차 보호협조가 되도록 그 보호협조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셨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많이 어렵기 때문에 자꾸 반복 학습을 하면서 하시다 보면은 뭐 그렇게 크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추후에 다른 사례를 가지고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릴 수 있는 그런 그 동영상을 또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 한 50분 동안 제가 바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좀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부분이 있더라도 뭐 반복해서 학습을 하시다 보면은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사료가 됩니다. 이상으로 지판 보호계정기 협조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